노자에서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있는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설명을 해서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노자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 구절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는 굉장히 쉬운 글자들로 되어 있죠. 도, 가도, 비, 상도, 명, 가명, 비, 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문장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노자 제일 첫 장 첫 구절부터 이것이 나오니까는 도대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뚱맞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서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철학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해설을 해놓은 거 보면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막 어렵게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 노자 전체를 쭉 다 내용을 훑어보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지극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와 관련되는 것들 조금 더 먼저 보고 다시 도가도 비상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1장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다음에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 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차양자 동출 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아주 명쾌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두 개를 아주 명쾌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문장은 도와 명, 두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무명과 유명, 그 다음에 보면 무욕과 유욕 이렇게 두 개를 아주 명쾌하게 대비를 시키고 차양자 이 두 가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충 봐도 도는 무명하고 연결이 되고 무욕하고 연결이 되고요. 명은 유명하고 연결이 되고 유욕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무명이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 나왔으니까 뭐 그건 됐는데, 그럼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명이다. 도상 무명,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무명이다. 또는 도은 무명, 도는 은 숨어 있다, 숨어 있는 듯해서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이름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도가 무명인 것은 이건 뭐 명쾌하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명인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요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영상에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2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물혼성, 어떤 것이 있었다. 유물, 혼성, 섞여서 이루어진 또는 뭐 흐릿한 어떤 것이 있었다. 선, 천지생,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오, 부지, 기명, 나는 부지, 모른다. 기명, 그 이름을,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자지왈도, 자는 왈, 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뭔가가 있었고, 뭐 명쾌하진 않지만 뭐 흐릿한 뭔가가 있어. 그러고 난 그 이름을 몰라. 그렇지만 이제 뭐 호칭은 필요하니까 편의상 이제 자를 지어서 도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물혼성, 뭔가 흐릿한 뭐가 있었어.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그것은 이름을 몰라. 무명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천지가 생겼죠.
그럼 그 이후에 생긴 천지는 자연스럽게 유명인 거죠. 이름이 있는 거지요. 그럼 천지가 이름이 있는 거다, 유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태일생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노자는 이제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판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초간본입니다. 또는 죽간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죽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이렇게 조각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죽간본이라고 그러고요. 다음 초나라 무덤에서 출토됐다고 해서 이제 초간본이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부터 물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이렇게 쭉 해서 뭔가 이렇게 막 천지 만물이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으로 될 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태일생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노자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하는 이 죽간본하고 같이 출토가 되었어요. 같은 무덤에서 같은 묶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 죽간의 모양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필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태일생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노자의 일부다라고 보기도 하고, 노자의 일부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죽간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보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행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가도, 비상도 이런 얘기는 그 죽간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행본하고 내용이 상통하는 내용들로 쭉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노자의 그 원래 원본일 거다, 원래의 원형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일생수로 시작하는 이 부분도 보면 노자의 일부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학계에서는 이건 이제 뭐 노자라고 하기는 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강 의견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잘 보면 노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하고 내용 자체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설사 노자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노자에 대한 내용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래서 이 태일생수 부분을 이제 제 책에 손에 잡히는 노자라고 하는 책에도 끝 부분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보면 되겠고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역기자야. 자, 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큰 어떤 거 뭔가가 있어,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묘사를 한 거죠. 이름이 아니고. 근데 도역기자야. 도 역시 그 자다. 즉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태일의 자에 해당하는 거다. 청문기명. 청에서 묻는다. 그 이름을. 기명. 이름이 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죠. 도는 그 태일의 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름은 참 궁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앞에 노자 25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오부지기명. 나 그 이름을 모른다. 자를 지어서 도라고 하겠다 하고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태일생수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천지 명자 병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그 다음에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천지는 명자, 이름과 자가 병립, 나란히 있다. 천지는 그게 이름이고 자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천지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도는 즉 태일은 이제 자를 붙여서 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름은 모르겠고, 대신 천지는 그게 이름이다라고 태일생수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유물혼성, 선천지생, 천지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 그거는 이름이 없는 도고 천지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천지가 곧 이름이라, 이런 얘기죠.
이 테일 생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보충해서 좀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테일 지극히 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물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만들고 다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즉 테일이 이제 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명을 만들고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신명난다 이런 데서도 쓰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어떤 원초적인 기운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의 도움을 받아서 음양을 만들고 음과 양을 만들고 다시 음양의 도움을 받아서 사시를 만들고 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계절이 되겠습니다. 4개의 계절로 나눈다. 다시 사시의 도움을 받아서 창연을 만들고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다는 뜻이고요. 연은 이제 그 덥다는 뜻입니다. 차고 더운 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시가 있는데 그 중에 겨울은 차고 여름은 덥고 이렇게 뭐 구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창인의 도움을 받아서 섭조를 만들고 습한 것과 건조한 것을 만들고 이런 거죠. 이제 겨울은 좀 건조하고 여름은 좀 습하지요. 다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새를 만들고 새라고 하는 한 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일rop이라는 것이 이제 원초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천지, 신명, 음양, 사시, 창연, 섭조 거쳐서 한 해를 이루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즉 노자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유물 혼성 선천지생 그러면서 그게 도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 테일 생수에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은 모르지만 자를 붙여서 도라고 할 거고 천지는 이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천지 이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깨닫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아주 깊은 뭔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이름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했지만 천지로부터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이거 다 유명인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 것을 요 천지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전부 다를 유명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사실은 요 구절은 조금 더 뒤로 미루겠습니다. 요 상도 상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밀어놓고요. 어쨌든 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도가 있고요. 이름이 있는 천지 또는 천지를 비롯한 이후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무명 즉 도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거 그것이 천지의 시작이다 이런 거죠.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테일 생수에 보면 이 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천지의 시원이다 도라는 것이 유명 우선 이제 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명인 것은 또는 이제 뭐 천지뿐만이 아니라 뭐 신명, 음양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름이 있는 것들이 만물의 의미다. 만물이 나고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고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물이 이제 생동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다 이런 거지요. 즉 천지의 그 조화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무욕 항상 무욕 욕심이 없음으로써 이 관기묘 관은 본다는 뜻이죠. 기묘 그 오묘함을 보고 즉 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도 없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무욕, 욕심이 없이 이렇게 보면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관, 즉 그 오묘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섭리를 깨닫는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유욕, 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운행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나고 자라고 하는 거, 유욕, 욕심을 가지고 보면 이 관기요, 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다는 뜻입니다. 요, 돌요자야. 그래서 나고 자라고 장성했다가 약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걸 보는 겁니다. 즉 욕심을 가지고 보면 그게 천지 만물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욕심이 없이 이렇게 깨달으면 도의 섭리를,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차양자, 이 두 가지죠. 도와 그 다음에 천지의 그 유명, 또는 욕심이 없이 보면 깨닫는 거, 그다음에 욕심이 있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차양자, 이 두 가지는 동출, 같은 데서 나오는 거다.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도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동출, 같은 만물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가 욕심을 가지고 보냐, 그냥 이렇게 욕심 없이 이렇게 깨닫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데 이명,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명이고 하나는 유명이고, 이런 겁니다. 동위지현, 이것이 위지현, 현,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오묘한 이런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마땅한 그런 이제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고 멀어서 검게 보이는 뭐 이게 이런 겁니다. 가물가물하다, 뭐 가물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즉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이게 만물이 그냥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도를 깨달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뭐 이렇게 뭐 신묘하다, 오묘하다, 뭐 이렇게 그냥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아주 현한 거라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현지우현, 현하고 또 현하다. 중묘지문, 중, 무리 중자죠. 묘, 오묘함, 온갖 오묘함의 문이다. 즉 이게 오묘한 그런 원리가 바로 이거다, 이런 겁니다. 이 오묘한 원리가 바로 이거야. 그냥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만물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없이 이렇게 깨달으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도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그 섭리의 그런 근원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노자 1장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문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수많은 해설서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우선 문장 구조를 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도는 주어고요, 가도는 이제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도, 즉 상도가 아니라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릴 수 있지만 상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명, 그렇게 불릴 수 있지만 상명은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상도, 상명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해설서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상도, 이것만 놓고 보니까 일단은 뭔가 대단히 고차원적인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죠. 즉 노자에서 뭔가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고정불멸의 도, 뭐 영원한 도, 어떤 근원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떤 뭐 영원 불멸의 도, 영원 불멸의 이름, 고차원적인 어떤 이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뭐 이런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현대 뭐 언어 철학자들까지 막 동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상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도, 이런 겁니다. 자, 노자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비록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그 도와 같은 호칭으로 자를 붙여서 도라고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도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도는 새로운 도야.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천지를 포함해서 이름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뭐 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같은 그런 이름이 있는 것들은 가명 역시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데 상명,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천지가 아니고 새로운 천지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천지는 어떤 거였냐면 뭔가 조화를 부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천벌을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도의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일 뿐이야. 새로운 천지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제 첫 장 첫 구절부터 여기서 말하는 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도가 아니라 새로운 도고 그 다음에 천지를 포함해서 이름이 있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쉬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설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자.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이다 또는 뭐 상례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뭐 흔히 있는 일들 뭐 이런 의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통행본 이것하고 좀 다른 그 이전에 나온 것이 이제 백스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자가 아니라 항자로 되어 있어요. 비항도, 비항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왕필이 사용한 이 통행본은 이제 왕필이 살았던 시기가 삼국시대 그 위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쓴 거가 되겠고 이 백서본은 그보다 훨씬 전 한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항자가 상으로 바뀐 배경은 이 백서본이 이제 집필된 시기는 이제 한나라 그 2대 황제 해제인가요? 그 시절에 이제 작성된 문서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5대 황제가 문제인데 이름이 항자야. 유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문서에 임금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흔히 피휘라고 하는 거죠. 휘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자를 이제 상자로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상자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원래는 항자와 상자가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는 글자였는데 이 이후에 그냥 항자와 상자가 서로 이렇게 혼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그래서 지금도 일상, 상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항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상자하고는. 우선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례를 항례라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항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의미에 맞는 겁니다. 또는 불항비라고 하는 것은 항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쓰이는 그런 이제 예상이 되는 이런 비용인데 불항비는 예상하지 않게 갑자기 필요한 비용 이런 걸 불항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는 항다반사라는 말도 있죠. 다반사는 뭐 줄여서 다반사라고 그러는데 항다반사는 그냥 매일같이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런 거 일상적인 일을 뭐 그냥 항다반사라 그러는 겁니다.
항자와 상자가 사실은 이제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이 항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좀 보편적인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글자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항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고정불변의 뭐 영원한 뭐 이런 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뭐 그런 도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 가도, 비상도라고 하면서 노자는 이제 지금 도, 편의상 이름은 없지만 편의상 자를 붙여서 도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상도는 아니야 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요 내용이 사실은 노자의 다른 부분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우선 6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하계위 천하의 사람들이 계 모두 다 위 이러기를 아도 나의 도 여기서 아는 이제 곧 노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자의 도는 크다. 그래서 사불초 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닮았다 이런 겁니다. 닮을 초자입니다. 그래서 닮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죠. 즉 노자가 뭔가 도를 새로운 도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천하의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도를 닮지 않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겁니다. 약초 만약 닮았다면 구의 구는 이제 아주 오래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아주 오래된 옛날 거고 기세야 그냥 뭐 미세한 세세한 뭐 사소한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는 돈은 아주 큰 거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이 오래되고 사소한 그런 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38장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 가면 이제 뭐 인, 의,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전식자, 앞에 알고 있는 것,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합니다. 앞에 알고 있는 것들, 즉 앞에서 말한 인, 의,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지화, 도가 화려하긴 한데 이 우지시 어리석음의 시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도, 결국은 기존에 알고 있는 도, 상도라고 하는 것은 인, 의,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뭔가 화려해 보이고 그렇긴 한데 그거 아주 어리석은 얘기다. 내가 말하는 도는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원초적인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도가 아니고 새로운 도를 말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가명 비상명 부분을 조금 더 보면요.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천지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지를 포함해서 이름이 있는 것들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천지에 해당하는 상명, 그 천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뭔가 조화를 부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천벌을 내리고 뭐 이런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노자가 말하는 천지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법천, 땅은 하늘을 따르고 천은 도를 따른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조화를 부리고 천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고 단지 도라고 하는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 다 기존에 알고 있던 천지가 아닌 거죠. 새로운 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자에서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내가 지금 도를 편의상 같은 글자 도를 쓰고 있긴 하지만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도가 아니라 새로운 도야. 천지를 포함해서 이런 이름 있는 것들도 같은 천지 뭐 이런 식 이름을 쓰긴 하지만 니네들 알고 있는 그 천지가 아니라 새로운 천지를 말하는 거야.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 태일 생수에 보면 이제 뭐 태일 생수는 앞에서도 소개를 했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더 나오냐면 태일, 태일은 곧 이제 지극히 큰 어떤 것인데 도를 말하죠.
장 내장되어 있다. 어수 물에 내장되어 있다. 태일은 물에 내장되어서 그 특성이 도의 특성이 물에 내장되어서 행어시 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시사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사계절을 따라서 운행을 한다. 즉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특성이 물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섭리가 사계절이 변해해 가는 그 속에 그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에 돌아가는 것은 뭐 천지, 신명, 음양, 습조, 한열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쭉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즉 이름이 있는 것들, 노자가 말하는 이름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천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새로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참고로 이제 그 백스본은 사실은 통행본하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도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도가도 비상도 이 구절 바로 다음에 통행본에 보면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백서본에는 무명만물지시 유명만물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뭐 기존의 해설서들을 보면 이 백서본 해설이 조금 애매해져요. 만물이 시고 만물이 뭐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태일생수를 잘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설이 되죠. 태일로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걸로부터 그것을 운행해서 만물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태일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원래 시원이다. 만물이 운행하고 있는 그 시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 즉 천지를 포함한 이름 있는 것들은 이제 사계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만물의 의미다 이런 식의 해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노자 1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들을 붙여서 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도가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가도 기존의 도라고 하던 것하고 같은 용어로 도라고 하긴 하는데 비상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도하고는 다른 새로운 도를 말하는 것이다. 명가명 천지를 포함해서 이름이 있는 것들은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것하고 같은 이름으로 붙일 수 있긴 하지만 비상명 기존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이름의 그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것이다. 즉 도와 천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다. 도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도라고 하는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는 거다. 무명천지지시 도는 이름이 없는 것인데 그 이름이 없는 것이 곧 천지의 시원이다. 그래서 도에 의해 가지고 천지가 시작이 된 거다. 유명만물지모 천지를 포함해서 이름이 있는 것들은 만물의 의미다. 만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약해지고 다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것에 대한 의미다 이런 거지요. 그러므로 상무욕 항상 욕심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사물을 만물을 관찰을 하면 이 관기묘 그 오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만물에 대해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관조를 하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도를 알 수가 있다. 상유욕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서 보면 이관기요 즉 그 만물이 돌아가는 사계절을 따라서 돌아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같은 만물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긴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 없이 보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도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서 보면 만물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차양자 이 두 가지면 도가 이렇게 섭리로 작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천지가 운행을 하면서 만물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출 같은 데서 나오는 거다. 함께 나오는 거다. 같은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명 이름이 다르다. 하나는 이름이 없는 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있는 천지가 운행하는 모습인 거다. 동위지현,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기를 현하다고 한다. 아주 현묘하고 신묘하고 아주 가물한 어떤 그런 것이다. 현지우현, 아주 신묘하고 또한 신묘한 거다. 중묘지문, 모든 오묘한 것의 문이다. 그래서 같은 만물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도의 섭리도 깨닫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만물이 변해가는 천지의 운행에 따라서 만물이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이는 이런 원리가 아주 신묘하고, 이것이 모든 신묘한 그런 것의 기본 원리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손에 잡히는 노자, 그거를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이걸 쓰게 된 계기가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노자 해설서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노자 전체를 쭉 다 훑어보면서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쉬운 얘기들이더라, 이런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노자 1장뿐만이 아니라 노자 곳곳에 보면 기존의 해설서들이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훨씬 더 쉬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나름대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손에 잡히는 노자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노자는 어렵다는 통념 깨기라고 붙였습니다. 노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집필을 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그 순서도 좀 많이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통행본과 그 이전에 만들어진 이제 그 백서본이 순서가 좀 앞뒤가 좀 바뀌어 있고 표현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나온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본본인 초간본은, 이 초간본은 또 내용도 좀 차이가 있고요. 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행본이 사실은 뭐 완성된 어떤 그런 순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노자 전체를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이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을 해보자 해서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기본 이제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깊이를 더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순서를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손에 잡히는 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올릴 텐데,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해설서들에서 너무 좀 이상하고 좀 잘못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앞으로 쭉 시리즈로 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